이제 나이 들어서 무릎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소중한 무릎을 포기하고 계셨나요? 만약 닳아 없어진 연골을 다시 채우고 삐걱거리는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20대처럼 펄펄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같은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연골 세포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기적의 습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뼈와 뼈 사이를 매끄럽게 감싸야 할 연골이 찢어지고 얇아져서 뼈끼리 사정없이 부딪히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말이죠. 이 마찰이 반복될수록 염증은 독처럼 퍼지고 결국 걷는 것조차 공포가 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연골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세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집중해 주십시오. 9988 건강연구소가 수많은 연구 논문과 임상 사례를 분석하여 찾아낸 연골을 20대 시절로 되돌리는 4가지 핵심 비책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라는 탄식을 어라, 왜 안 아프지? 라는 감탄으로 바꿔줄 반전의 시나리오가 지금 시작됩니다. 15분 후 여러분은 평생 무릎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연골 재생을 꿈꾸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과 치료를 병행해도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이 내 연골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걸레질을 할 때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서 하시나요? 슬프게도 이러한 행동들은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을 무려 평소의 7배에서 10배까지 치솟게 만듭니다. 무릎 속에 있는 부드러운 연골이 맷돌에 갈리듯 서서히 파괴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오해 때문에 통증을 참고 억지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말은 연골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 통증을 느낄 정도라면 이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인데, 여기서 무리한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남은 연골마저 조각나 떨어져 나가는 광리성 골연골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붓기가 가시지 않는데도 정신력으로 버티는 행위는 스스로 수술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우리 무릎은 서 있을 때 체중의 3배, 달릴 때는 5배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고작 1kg의 체중 증가가 무릎 연골에는 3kg 이상의 무지막지한 폭탄으로 변해 내리꽂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체중을 단 몇 킬로그램만 줄여도 연골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잘못된 자세와 과도한 하중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을 연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독이 되는 습관은 과감히 버리고 연골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연골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연골은 한번 다르면 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연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연골의 70% 이상은 수분이며 나머지는 콜라겐과 콘드로이친 같은 연골 기질 성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연골 세포가 힘을 내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려면 그에 걸맞은 벽돌을 끊임없이 공급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 무릎 속 세포들이 가장 갈구하는 핵심,
영양소를 전략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연골 재생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는 이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60대에 접어들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보충이 필요하죠. 상어 연골이나 소 연골에서 추출한 고품질의 콘드로이친은 연골 파괴 효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골의 뼈대를 형성하는 E형 콜라겐과 염증 완화의 1등 공신인 보스웰리아를 함께 곁들인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안쪽에서부터 차오르는 든든한 보호막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 중에도 기적의 식재료가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염증 효과가 강력한 식이유황 MSM이 풍부한 채소들입니다. 마늘, 양파, 부추 같은 식재료는 연골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통증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은 콜라겐 합성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 필수적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연골을 위한 연구소로 바꿔보세요. 가공식품과 설탕 같은 연골 도둑은 멀리하고 자연이 준 천연 영양소로 무릎을 채울 때 비로소 20대의 탄력을 되찾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했다면 이제 그 영양소가 연골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연골은 마치 스펀지처럼 스스로를 눌렀다 폈다 하는 압박 과정을 통해서만 관절액 속의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즉, 무릎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아끼기만 하는 것은 연골을 서서히 굶겨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 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일하게 하려면 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적절한 펌프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연골에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수직 하중을 줄이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평지 걷기입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이 깔린 길을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마다 연골이 미세하게 압착되었다가 이완되면서 관절에게 녹아있는 영양 성분들이 연골 내부로 쏙쏙 스며들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바른 자세입니다.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 그리고 앞꿈치 순으로 지면을 구르듯 걸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면서도 연골 세포를 기분 좋게 깨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통증이 심해 걷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이라면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중 운동이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체중의 80%가 감소하므로 연골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안장 높이를 조절해 체중을 안장에 싣고 페달을 가볍게 돌려주면 관절 주변의 근육은 강화되면서 연골 세포에는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연골은 쓰면 쓸수록 닳는 소모품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재생의 동력을 얻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매일 30분 내 무릎에 신선한 영양을 배달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영양을 채우고 운동을 했다면 밤은 그 노력의 결과물이 연골로 치환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그렇듯 연골 세포 역시 깊은 휴식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생 활동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밤새 무릎 통증에 시달리거나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에 낮에 공들여 놓은 연골 보호 효과를 깎아먹곤 합니다. 연골 재생의 골든 타임인 수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여러분의 무릎 컨디션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잘 때 무릎의 각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 무릎 뒤쪽에 낮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 사이의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릎이 미세하게 굽혀진 상태가 되면 관절 주변에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연골로 가는 혈류 흐름이 개선되어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반면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양 무릎 사이에 두툼한 베개를 끼워 넣는 것이 필수입니다. 베개 없이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의 무게가 아래쪽 무릎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연골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골반까지 틀어져 전신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골 재생을 가속화하는 비법은 바로 온도 요법입니다. 잠들기 전 15분 정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무릎을 감싸보세요. 온열 자극은 혈관을 확장해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경직된 인대와 힘줄을 부드럽게 만들어 연골 세포가 활동하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만 염증이 심해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상태라면 오히려 냉찜질이 도움이 되니 본인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수면 환경의 변화가 켜켜이 쌓이면 손상되었던 연골은 밤사이 조용히 스스로를 치유하며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릎이 한결 가볍고 부드러워진 것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골이 스스로 재생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대신 짊어져줄 든든한 아군이 필요합니다. 그 아군은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입니다. 연골이 20대처럼 되돌아가는 기적을 완성하려면 단순히 연골 세포만 돌보는 것을 넘어 관절을 위아래에서 꽉 잡아주는 근육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의 상당 부분을 근육이 흡수하여 연골로 전달되는 데미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성능 좋은 쇼파가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차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무리한 스쿼트나 런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앉아서도 충분히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을 소개해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5초에서 10초간 버티는 것입니다. 이때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보면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작을 양다리 번갈아 가며 10회씩만 반복해도 무릎 관절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연골을 보호하는 강력한 근육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놓치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내측광근입니다. 무릎 안쪽에 위치한 이 근육은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수건을 돌돌 말아 끼우고 양 무릎으로 지그시 수건을 조이는 동작을 병행해 보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거나 밖으로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어 연골의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닳는 현상을 예방해 줍니다. 근육이 연골을 대신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연골 재생 속도를 2배, 3배로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연골 재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그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상의 아주 작은 디테일들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의 양입니다. 앞서 연골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주변 관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관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연골은 뻑뻑해진 환경 속에서 더 큰 마찰을 겪으며 말라가게 되죠. 하루 1.5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연골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윤활유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수분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입니다. 많은 분이 디자인이나 유행을 따지지만 연골 건강을 생각한다면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의료기기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밑창이 너무 얇거나 딱딱한 플랫 슈즈 혹은 뒤축이 높은 신발은 발바닥이 흡수해야 할 지면의 충격을 그대로 무릎 연골로 전달합니다.
걸을 때마다 망치로 연골을 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연골 재생을 원하신다면 뒤꿈치에 충분한 쿠션감이 있고 바라치아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신발 하나만 바꿔도 무릎이 느끼는 피로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연골 세포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일상의 디테일은 바로 온도 관리입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는 환경이나 겨울철 추위는 무릎 주변의 혈류량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연골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무릎이 시리거나 자주 붓는 분들이라면 여름철에도 얇은 무릎 보호대나 덮개를 활용해 관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 따뜻하게 보호받는 무릎 안에서는 연골 세포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며 재생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하나둘 모여 비로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20대 무릎이라는 결과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골을 20대처럼 되돌리기 위한 영양, 운동, 그리고 일상의 세밀한 습관들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겠다는 작은 실천입니다. 많은 분이 이미 늦었어라며 자포자기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먼저 등 돌리지 않습니다. 연골 재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마법은 아니지만 매일 정직하게 쌓아가는 습관들이 모여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답합니다.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길을 나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허벅지에 힘을 줘보는 것도 좋습니다. 9988 건강연구소가 전해드린 이 비책들은 수많은 이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연골은 소모품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관리하면 재생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고통 때문에 포기했던 여행,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던 시간, 그리고 가뿐하게 오르내리던 계단들. 그 활기찬 일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펄펄하게 살아나는 그날까지 저희 9988 건강연구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이 슬로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기적의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과 함께 펼쳐질 여러분의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